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이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너무 오랜만이죠? 예, 제가 좀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예, 주식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좀 했고,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고요.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씩은 찍을게요. 저도 사실 쉽지 않아서, 예, 요즘에, 지금도 일 끝나고 이제 왔습니다. 예, 그래서 넋두리가 좀 있었는데, 최근 동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 앱은요, 그 나무 앱이에요. 나무 앱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간별로 투자자별 동향을 볼 때는 이게 가장 이제 직관적이라서, 물론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뭐 거기서 앱에서 지원하는 것들도 사실 많은데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나무 앱도 쓰고 키움도 쓰고 뭐 대신 투자도 쓰고 뭐 하여튼 많이 써요. 예.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거의 대부분 회사 생활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MTS로 많이 쓰죠. 예. HTS는 거의 못 쓰고 거의 MTS 형식으로 쓰고 있고요. 이건 나무입니다. 어디냐면 뭐 좀 알려드릴까요? 일단 메뉴에 투자 정보, 지금 투자 정보에 가면 매매 동향, 요 매매 동향을 가서 눌러보면 여기 투자자별, 예, 눌러보면 이거는 가입 안 해도 그냥 다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가입하시면 되고, 가입하면 또 선물도 주죠. 예, 코스닥. 기간은 뭐 1개월 뭐 12개월 있는데 저는 뭐 최근 동향이니까 6월 한 7일부터 좀 볼게요. 7일부터 지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형은 아무래도 직관이 떨어지죠. 예, 그 저는 차트형을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뭐든지 직관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때부터 봤냐면 지수를 이때부터 끌어올린 요 주체가 누군가, 요게 지수죠. 예, 요게 지수입니다. 요게 지수를 끌어올린 게 누군가, 외국인, 개인, 기관이 이런 이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낸 게 누군가 하는 거죠. 일단은 좀 보면 6월 7일부터인데 이 저점, 지수 기준입니다. 지수 기준의 저점에서 강한 상승을 만든 건 기관이에요. 그죠? 맞네요. 제가 그랬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 복수전 갑시다. 셀트리온 갑시다. 뭐 제약바이오 한번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게, 야, 기관이 사네. 와, 이거 좀 뭔가 좀 있을 거 본데. 그래서 개인이 따라 샀죠. 우리도 따라 샀고요. 네, 따라 사기 했고, 기관은 뭐 약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고점, 이 다시 이제 고점을 외국인 기관이 고점을 찍어줬어요. 자, 보시면 그때는 개인이 차익 실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은 사실은 버텨주는 힘이 있을 뿐이지 지수를 그리진 못해요. 예. 지수를 그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개인의 매수 매도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은 받치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호가도 보통 이제 외인하고 기관은 그냥 어, 특정 가격이 오면 사는 거고, 막 1호가, 2호가 올려가지고 안 사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장가로 사시나요? 안 사시잖아요. 저는 시장가로 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높게 사더라도, 한 1, 2% 높게 사더라도 저는 시장가로 사요. 살 때가 있어요. 물론 기다리고 살 때도 있고 시장가로 살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찬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개인 매수 매도자는 대부분, 저는 이제 개인 매수 매도자 중에 좀 많이 했으니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지 않은 이제 초심자도 있으시니까 말씀드리면, 보통 받치는 매매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가격이 10,000원이면 뭐 9천 뭐 800원 이렇게 걸던지, 뭐 이렇게 해서 뭐 갑지 장중에 누가 뭐 대량 매도를 해가지고 사면 아싸 해가지고 장 끝나고 보면 한 1, 2% 올라 있는 약간 이런 구조의 매매 패턴을 하시는 경향이 대부분이죠, 개인은. 그러다 보니까 지수를 그냥 받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지수를 그리지 못한다라는 주도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 이제 P를 한번 볼까요? 코스 P는 좀 반대죠. 개인이 끌고 있고 외국인 기관에는 다 차익 실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개인이 오늘도 차익 실현을 했는데 외국인 기관은 사실은 지수가 높음에도 천임에도 지금 코스닥이 천이에요. 천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코스닥이 천인데 높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전 증명 못할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걸 어떻게 평가해요? 못 평가합니다. 결국은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다시 말하면 이제 시장에 조성하는 그죠? 외국하고 기관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사면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냥 사지 않아요. 예,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사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성장 동력이 있다.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지수를 한번 보죠. 키움을 다시 켰는데 항상 기본은 키움으로 시작을 하죠. 저는 정말 피곤하긴 하네요. 뭐 일단 ITM 반도체가 나왔는데 뭐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차피 제가 추천드릴 거니까 지수 차트를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1300 1032까지는 그냥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핵심은 제약바이오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1000 이제 30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게 여기 제가 요거는 말씀드렸고 터치는 저는 할 것 같아요. 어렵사야 터치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오늘도 근데 이거 자꾸 움직이면 안 되는데 일단 지울게요. 오늘도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종가가 밀렸다는 얘기죠.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종가가 위로 올렸다는 얘기고 마지막 올렸다는 얘기고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결국은 마지막 상승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밀렸다라고 하는 거죠. 10분 봉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렇게 갭으로 뛰었다가 상승했다가 결국은 밀렸다. 상승이지만 결국은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시점은 아니다.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 급상승했어요. 유의미한 종목 거래대금. 지금 제가 추세선 이거 옛날부터 그려놓고 있었죠. 거래대금. 근데 오늘 그 거래대금을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거래를 일으켰을까요? 오늘 매수한 사람이 이렇게 거래대금을 일으킨 거죠. 예. 근데 제가 개인은 적극적 매도자가 아니니까 오늘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누구냐 요거에 따라서 지수가 결정이 날 거다라는 거죠. 자, 오늘 누가 샀습니까? 물론 개인도 많이 샀어요. 순매수 기준이니까 얘는. 근데 원래 순매도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오랜만에 사줬어요. 오랜만에 사줬다. 그러면 개인 오히려 이제 올라가니까 차익 실현을 한 거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이 내려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와 지금 다시 1000 못 갈 거니까 지금 또 개하락 나올 거니까 그렇게 간다. 어디에 설득력이죠? 저는 전혀 없다. 지금 기준에 지금 봐보세요. 정고점이 1030이에요. 정고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포인트 기준으로 따져도 14포인트 남았어요. 14포인트. 14포인트면요. 1% 정도만 가도 바로 1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점 몇 프로 돼도. 예. 1점 몇 프로는 기관하고 외인이 맘만 먹어도 금방 가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거보다는 요게 조금 완만하게 가고 있죠. 저는 그래서 더 좋아요. 이거는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다시 한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21선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원래 요렇게인데 이번에 조금 이제 요 공매도 이슈 때문에 그렇게 안 됐죠. 예, 그래서 최소한 요 기준 다시 말하면 1150에서 60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찍고 이렇게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완성된 머리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제가 제 생각에는 여기가 이제 머리가 이제 땜빵이 된 거죠. 요 부분이 네, 땜빵이 된 거고
결국은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뭐.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일단은 이 1130을 뚫고 올라가느냐인데 지금 이런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코스닥의 매수 주체는 결국 기관하고 외인이 될 거다. 여러분들 너무 막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지 마세요. 지금은 회전할 때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빅수를 보자. 빅수. 자, 지수는 뭐 오늘 뭐 받고 선물을 볼까요? 빅스는 뭐 좀 한때 잠깐 안 좋았다가 다시 이제 원점을 찾았죠. 여기가 원점입니다. 요거 아니에요. 원점을 찾았죠. 살짝 테이퍼링 뭐 이런 거 중국 관리가 안 된다. 뭐 등등등. 뭐 물가가 오르고 있다. 뭐 등등등 뭐 나오면서 했던 거고. 테슬라 또 올라가는 거 보니까 2차 전지 또 뭐 가겠네요. 2차 전지 좀 하고 있고 5G도 뭐 지금 가고 있죠. 그거는 좀 이제 하반기에 좀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외환이 뭐 사실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외환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외환이 너무 뭐 외국인들 매도하기 살짝 부담스러운 수치에 올라갔어요. 1150원 수치가 거의 다 왔고 여기서 조정을 받고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럴 흐름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고 암호화폐는 요즘에 안 좋으니까 채권도 미국 10년물 국채가 그죠? 한번 이렇게 또 요동을 쳤죠. 슉슉슉 그죠? 일단 추세 아직도 하락 중이고요. 추세 하락 중이고 이 추세를 꺾고 올라가야지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에 수렴할 거예요. 지금 수렴했잖아요, 이미. 또 한번 다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그걸 아나요? 아니 파동의 기본 이론이기도 하고 대규모 이제 경제 이론에서는 엄청난 자금의 이제 집단의 선택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결국 뭐 그렇게 크게 뭔가 문제되는 건 없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데 왜 이제 개인들은 팔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팔 때는 아니다. 제가 팔 때는 제가 신호 드린다 그랬죠. 예, 그렇고 오늘은 잠깐 몇 가지 종목을 좀 볼게요.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샀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산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죠. 솔직히 뭐 일단 얘기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휴대폰 관련된 폴더블 휴대폰 관련된 아이폰 관련된 주가 이제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제가 시젠 말씀드렸죠? 시젠 여기서 저 시젠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안 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건 여기서 이렇게 기관이 매집한 이유는 있을 거다라고 하고 지금은 다 던져야죠. 갖고 있으면 일단은 만약에 제 말을 듣고 사셨다 그러면 축하드리고 저는 사실 추천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관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언젠가 시세를 줄 것이다. 지금 시세를 2번 줬죠. 예, 빠져나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ST판 같은 경우도 지금 mRNA 관련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매수세가 나오는데 약간 힘이 부족하고 수급도 조금 부족해요. 조금 더 나와줘야 되고. 근데 이런 것도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장기로 뭐 한 10번 끊어서 사시는 거, 최근 5번은 끊어서 사셨으면 좋겠고, KHAT 바텍 뭐 이것도 지금 다시 외국인이랑 기관이 쌍끌이를 했다. 이런 의미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가 갖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천보 이런 것도 잘 가고 있죠. 기관이 엄청 사고 있잖아요. 기관이 결국 사고 있는 건 실적을 가지고 갈 거다라는 거고. 뭐 그 정도 좀 볼까요? 일단 외국인은 휴은스 뭐 러시아 관련해서 근데 수급도 별로네요. 음.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기관 볼게요. 기관 보면
일단 CJ는 아까 말씀드렸고, NH사이버결제는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기관이 어마무지하게 사고 있어요. 그 지금 사야 되냐? 아니죠. 여기도 어마무지하게 샀잖아요. 조정이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조정이 올 거예요. 그때 시세 한번 주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갈 거고, 그때 다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더 갈 거라면 여기에 한번 5만 한 5천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기회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하락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개인마다 털렸어요. 참고하시고, 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저희 다 들고 있는 거고. BH 휴대폰 관련주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요거는 제가 휴대폰 관련주 11월 관련주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 자, 말씀드리면 관심 종목으로 갈까요? 자, 관심 종목에 가면 주식의 관심 종목 11월 준비합시다. ITM 반도체, 세경 하이테크, 인터플렉스, 코리아 서킷, BH 말씀드렸고, 제주항공 예림당 최근에 잘 먹고요. 먹고 아직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아직 잘 먹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다시 온다고 해서 좀 조정인데 다시 이건 추가 매수 기회가 올 거고, TJ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추세가 사실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기다려보죠. 이거는 어쨌든 여기서 한번 뭐 수익, 여기서 여기서 샀으니까 여기서 수익 중인 거 일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휴대폰 관련주는 당연히 가고 있다. 그 중에 저는 최고는 방금은 BH를 봤는데, BH도 사실 이제 시작이죠. BH 보면 한 30% 정도는 그냥 먹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관 매수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아직 얘는 아직 멀었어. 이글남 멀었어. 코리아 서킷. 얘도 아직 이글남 멀었어. IMT 반도체. 얘죠. 예. 딱 보세요. 예, 수급. 자, BH. 딱 보세요. 예, 이제 시작이다, 이런 거. 하반기 빛낼 종목이다. 근데 저는 사실은 코리아 서킷 갖고 있는데요. 인터플렉스 갖고 있는데요. 갈아타셔야죠. 수급이 옮기는 대로 갈아타셔야죠.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도 조금 부족해요. 이제 시작했어. 1단계. 그러니까 얘도 분할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금방 24,000원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휴대폰 관련주 하반기로 좀 갖고 계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할 거다. 그리고 아이폰이 9월에 뭐 출시한대요. 그럼 9월 뭐 언제 출시한다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8월에는 사줘야 되고, 8월에 살려고 보니까 너무 높으니까 7월에부터 매집을 해요. 근데 지금 7월이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ITM 반도체가 기관이 미리미리 사는 겁니다. 이번에 아이폰이 상당히 많이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만약에 지금 1차가 지금 제가 여기서 조정을 해보면 1차가 10 몇 프로인데, 단기로 15 몇 프로인데, 장기로 보면 장기로 30%, 완전 장기로 50% 정도 수익을 날 수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하반기에. 연대까지 이 정도 기간 조정 받았으면 진짜 이 시세를 뚫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에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다? 몰리고 있다. 예, 그러면 이건 사줘야지. 안 그럼 뭘 사시려고요? 예, 저는 어쨌든 한 50% 가까이 갈 것 같아요. 예, 어렵지 않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생유 하이테크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관 조정 너무 많이 받았고, 얘도 지금 보면 요 28,000원 일자 저항은 여기인데, 여기는 단기 저항이고, 예, 그 다음에 최고점은 여기인데, 여기는 뭐 저항이고, 이 정도까지가 저항이고, 4만원까지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4만원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거는 너무 이제 폴더블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갔던 거고, 뭐 한 3만원 초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3만원 초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 50% 정도 최대 목표치는, 물론 전체 한 주도 안 팔아 이제, 그러고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자, 그래서 갑자기 지문이 왜 나오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20분 동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말고도 제가 또 여름 관련주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죠. 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뭐냐면
또 잘못 눌렀네. 죄송합니다. 신일전자. 여기도 보세요. 조정받고 보세요. 갑자기 아무런 의미 없던 기관이 조금씩 여기를 사고 있어. 한 번에 안 사죠. 그러니까 저희는 2,000원 부근에서 꾸준히 사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2,600원 정도는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월봉으로 보면 2,600원까지는 그냥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하면 2,000원에서 2,800원이니까 2,000, 저는 2,600원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볼까요? 그래서 한 30% 정도 목표 수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눌렀네. 바보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좀 자주 영상 못 찍어서 죄송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 중에 사실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거 잘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뭐 동국 SNC 뭐 사실 5,000원, 6,000원 왔다 갔다 가는데 곧 시세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옴니 시스템즈도 한 번 오늘 갔다 왔죠. 비나텍 꾸준하게 비나텍 한번 볼까요? 비나텍도 지금 계속 지금 비나텍 볼까요? 이런 수급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수급 그러면 뭐 최근에 뭐가 있었냐? 디지털 대성 있었죠? 그죠? 시세 주고 지금은 다 저희는 이제 팔고 뭐 나왔는데,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주고 기관이 시세 주고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기관이 아직 다 안 팔았어요. 지금 보면 기관이 조금 팔았어요. 그래서 물량을 줄이는 거면 그때 같이 털고 나오면 되고요. 아니면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어쨌든 디지털 재성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다. 똑같아요. 비나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비나텍도 마찬가지고, 신일전자도 마찬가지고. 예림당 한번 볼까요? 예림당. 지금 조정받고 있죠? 근데 사실 기관도 안 팔고 있고요. 저도 안 팔고 있고, 그냥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분할로 들어가시면 되지, 얘는 뭐 손절하고 그럴 타이밍은 아닙니다. 결국 다시 한번 온다 라는 말씀이고, 전혀 뭔가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기관 하나도 안 팔았잖아요. 계속 홀딩하는 거고, 그게 다시 지금 단기 조정으로 땡큐 가격을 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줍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